금융위원회가 2025년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1월 1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금융위는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시작했지만 발행, 유통, 공시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는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하반기 중에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내 가상자산법제는 유럽연합 암호자산법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선 진입,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선 투명한 상장,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위원들이 모두 공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래 지원의 이행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사업 보고서와 같은 정기 공시, 주요 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 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금융위는 이 외에도 스테이블 코인 동향 및 각국 규제 적립 상황을 점검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 관리 의무부가 상환 청구권 명시적 보장 등 글로벌 규제 흐름을 살펴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 가상자산 투자 관련해서 사기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법들이 좀 확실하게 규제가 돼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이제 만약에 하반기, 2025년 하반기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투입이 된다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 예상되는 주요 법적인 규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예상 가는 법안들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된다면 금융시장 안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적인 과제들이 필요하겠죠. 뭐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AML 및 KYC의 강화입니다. 이 AML은 자금 세탁 방지라는 줄임말인데요. 이 AML 요건으로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 및 불법 금융활동 방지를 위해서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투자와 거래 기록을 금융당국이 추적할 수 있도록 상세 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법안입니다. 또 이 KYC 요건은요, 고객 확인 절차입니다. 이거를 좀 강화한다 이런 말인데요. 법인이 거래소나 커스터디 업체를 이용할 때 법인의 실소유자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법인의 계좌 개설 및 거래 시 높은 수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하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법인 거래 계좌를 개설 허용하면 거래소는 법인의 자금 운용을 위한 별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와 시장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운영적 기준이 추가돼야 하는데요. 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할 때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가상자산의 보관을 해주고 관리에 대한 서비스는 명확한 법정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마련을 한다라는 말인데요.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업체는 보안, 그리고 보험, 비상사태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되고 이를 법적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과세와 회계 기준의 명확화입니다. 먼저 과세 규정에 관해서 보면요.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어떻게 부과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의 평가 및 거래소득 과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회계 기준을 보면요.
법인의 재무제표에서 가상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보고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평가하거나 공정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 과세 규정과 회계 기준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시장 조작 규제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악용한 시장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기구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형 법인의 영향력이 클 경우에는요, 자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가 요구가 됩니다. 또 내부자 거래 방지에 관해서는요,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추가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규제와의 조화입니다.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FATF의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상자산 송금 시 발송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회계 기준 및 과세 체계를 좀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은 시장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법적 과제를 동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 전 충분한 법적 자문과 규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